6일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 곳 중에서도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운 최대 격전지 경기도지사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오늘 이 시간은 어제 민주당 김동연 후보에 이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대선 전국에는 이른바 대장동 저격수로 또 대선 이후에는 당선인의 입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네. 이렇게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장동이 있죠. 이게 네. 시기의 문제였는데 제가 출전하게 된 시기가 예상보다 좀 빨리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도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피해를 본 지역 주민분들의 억울한 사연을 접하면서 이분들에게는 불공정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이젠 공정으로 되돌려 놔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누군가에게 방탄조끼를 입히는 선거가 됐고 또 방탄조끼를 입히면 주민분들이 당하고 있던 억울함이 세상에 다시 나올 일이 없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당 차원에서 조용한 제가 추구했던 정치보다는 이 주민들과의 앞으로의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전장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앞에 나열을 한 것처럼 이름 네. 앞에 상당히 타이틀이 많이 붙으세요. 네. 요즘에 이제 철의 여인으로 많이 좀 소개가 되시는 네. 것 같고 이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시게 되면은 그 최초의 여성 광역단체장이라는 타이틀이 추가가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해왔던 적은 없고요. 네. 다만 누군가의 아들의 엄마로서 또 누군가의 부인으로서 누군가의 며느리로서 주변에 있는 분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또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에 대한 제 자신의 어떤 의무는 갖고 살았습니다. 네. 근데 마가렛 대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분이 79년부터 한 12년간 총리직을 수행을 하셨을 거예요. 그때 하루 18시간을 일에 매달렸던 그런 열정을 보여준 분이 있거든요. 네.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치, 경제 그리고 우리 고통 같은 교통을 문제를 겪고 있는 경기도민들에게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경기도에 왔지만 발 뻗고 잘 수 없는 그런 주거 문제로 힘들어하는 경기도민분들을 위해서는 그 같은 열정은 제가 떠올리고 추진력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 포부를 펼치기 위해서는 네. 상대인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를 이겨야 될 텐데 사실 네. 확정이 나기 전부터 누가 결정이 되든 이길 수 있다라고 공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자신감의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사실은 그때 제가 경선에 이겨서 네. 너무 자신감이 충만한 나머지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차분히 제가 그동안 경기도를 위해서 고민을 해왔던 거를 펼치려고 합니다. 물론 김동연 후보님은 저하고 청와대에도 같이 있었고 또 이제 나름대로 그분이 가진 지식도 많고 추진력도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추진력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예전에 경제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뭐 경제연구원이나 교수분들 중에서도 경제 전문가는 많으시죠. 네. 그러면 전문가라고 한다면 지자체에서는 책임이라는 게 하나 더 붙여야 리더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관료로서는 승승장구하셨을지 모르지만 지금 일기 신도시 주민분들의 그 부동산 세금 폭탄 문제, 사실 그 당시에 주도적으로 이 세제를 발표한 분이 김동연 당시 부총리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28번의 실정이 있었는데 대출도 막고 규제를 더하고 했던 부동산 규제를 발표하셨던 분도 역시 김동연 전 부총리 휘하에 계셨던 분들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주민들을 고통에 몰아넣게 했던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왜 단 한 번 설명이나 사과가 없을까? 그러면 과거의 것은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렸다는 것인가? 입장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한 철학과 소신에 따른 것이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표를 따라 유불리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었길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실은 경기도가 네.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정치적 기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만큼 임하시는데 조금 부담으로 작용을 하지는 않나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해서 주민분들께서도 좋게 보신 분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의견 또한 존중하고요. 다만 제가 볼 때는 지난 4년의 경기도가
그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음에도 정치, 경제, 행정, 심지어 지방 권력까지 다 독차지했는데도 경기도민분들의 삶은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성장률, 고용률 마찬가지고요. 특히 주거와 교통 문제는 멈춰 섰습니다. 저는 4년 동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주민분들의 삶이 뒤로 뒷걸음질 쳤는지 바로잡고 경기도를 복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념이나 아니면 패거리로 인해서 법인카드 많이 들으셨겠고 대장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게 모두 권력을 사유화했기 때문에 나온 징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민의 것은 경기도민에게 돌려드려야죠. 부당이득 환수해서 경기도민에게 다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친노로 불렸던 조기숙 교수님이 칼럼을 쓰신 걸 봤어요. 거길 보니까 민주당의 패배는 이재명 전 지사 탓이라고 말씀하신 그 비결, 그러니까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도덕성과 신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경기도지사 선거 또한 누가 더 투명하게 도정을 이끌 것인가, 그리고 역동적으로 주민의 편에 설 것인가, 경기도를 나의 정치적 재기를 위한 발판이나 정치적인 도약을 위한 구름판으로 삼지 않고 경기도민에게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솔직하고 진실한 후보가 누구인가를 가르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환경과 지형이 이제 바뀌었고 경기도도 바뀌어야 됩니다.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의 경호실장을 자임하면서 과거로 되돌리는 그런 선거가 아니라 경기도민에게 GTX를 마련해 드리면서 미래로 가는 선거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선인의 입으로 활동하셨던 적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경기도지사 최종 후보로 결정된 이후 윤 당선인의 응원 메시지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특별하게는 없으셨는데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인수위원회와 같은 소통 창구가 있기 때문에 정책 현안과 관련한 의견은 직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리고 오늘도 제가 인수위원회의 그 당정 협의 때 일기 신도시의 재개발 재건축 워낙 속도감이 있는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 추진을 부탁을 드렸고요. 그리고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도 생애 첫 집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LTV의 80% 규제를 좀 완화하면서 자기 집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 평생 기다리신 분들에게 저희가 그 소망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경기도의 현안을 좀 우선적인 국정과제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러 가곤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그 후보께서 내놓으신 정책에 대해서 조금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경기도민들이 가장 좀 바라는, 해소를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교통 문제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는 풀기가 어렵다는 얘기의 반증이기도 할 텐데 어떤 보관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교통이 워낙 고통처럼 주민분들에게 다가섰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동안 너무 많이 기다리셔서 이젠 바꿔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죠. 그런데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던 민주당의 시절이 그냥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이거는 고통은 도민의 몫이었고 그리고 그 결실은 지방 권력이 가져간 게 아닌가 해서 저는 되게 속상합니다. 따라서 GTX ABC를 연장하고 DEF를 신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도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죠. 그런데 과거에 지금 LG의 LCD 공장이 들어온 것이나 아니면은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었던 건 그것은 야당이 함께 협의를 해서 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임창열 지사가 대통령과 함께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었죠. 단판을 짓고 국민을 위해서 규제를 풀어달라고 한 번에 협상을 해서 이뤄냈던 결과였습니다. 단안의 문제이지 이것을 야당이 함께 본인들이 절대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모든 행정력, 인사권, 예산까지 새 정부의 그 힘을 갖고 도민분들에게 힘 실어드리는 그런 도지사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내 집 마련의 소망을 이뤄내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인수위가 일기 신도시 재개발과 관련해서 추진하겠다, 신중하겠다, 다시 또 검토하겠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좀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김은혜 후보께서 일기 신도시 재개발에 대한 청사진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일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 진짜 되는 거냐고. 이 자리를 빌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속도감 있게 일기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뭐 첫 삽도 뜨지 않는다면서요 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첫 삽도 뜨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임기 내에 함께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은 그건 서류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건 가슴으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30년 일기 신도시의 주민분들이 녹슨 배관을 안고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멍든 가슴 그대로 부여잡고 사신 거죠. 이거를 위해서 저희가 주로 장관의 규칙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풀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이 부분으로 저희가 세입자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다시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용적률을 각각의 지금 164%에서 226% 정도 다양합니다. 일기 신도시의 용적률이요. 그거를 100% 이상 늘리고요. 그리고 역세권에서도 500% 이상 용적률을 확보해 드리면서 그 용적률에 저희가 혜택을 받았던 부분은 생애 첫 집을 원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이주 단지를 마련하는 것까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이고 제가 문제가 생길 법하니까 그렇게 오해가 생기는 언론 기사가 나와서요. 하루가 다르게 안철수 위원장 그리고 인수위에 가서 빨리 대통령 아래 혹은 청와대나 장관에서 책임질 수 있는 TF를 만들어서 일기 재건축, 재개발 TF가 곧 출범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국회의원직 사퇴를 하셨습니다. 이에 네. 따라서 이제 그 자리를 누가 채울지 여러 이름들이 좀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뭐 안 위원장이 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좀 얘기 나누거나 좀 교감을 하신 게 있나요? 사실 공천은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누군가를 따로 만나서 할 수 있는 그런 저의 권한 또한 더더욱 없습니다. 다만 거론되시는 분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시고요. 네. 그 결정은 제가 혹은 다른 분이 아니라 주민분들이 하시는 거죠. 주민분들이 이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누가 도모할 수 있을지, 대한민국 혁신의 성장을 누가 심장 소리 들리게 이끌 수 있을지 결정하시게 되는 걸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네. 김동연 후보에겐 없는 김은혜 후보만의 강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신다면. 사실 저는 많은 분들이 말로 이제 살아왔던 그런 이력을 많이 봐주시는데요. 저는 사실 말보다는 발이 빨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는 금융위원장이나 기재부 장관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민의 지방 행정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현실로 이뤄냈던 사람만이 가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외람되지만 과거에 저희 김동연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지방행정이나 자치단체에 대해서 압력을 넣을 수밖에 없는 기재부 의견을 잘 반영을 하셨기 때문에 또 과거에 보면 부동산 세제를 올리는 부분,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도 로드맵을 만들어서 부동산세 그리고 건보료 또 건보료에 따라오는 60여 개의 준조세 성격의 그 세금 인상 효과를 가져오신 저는 공시가격 그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세금 폭탄의 사실상 원조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그때도 경기도민이 김동연 부총리 마음속에 있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달라진 철학 그리고 오락가락한다는 그 말에 대해서는 한 번은 해명을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저는 경기도민만에 전념하고 또 경기도민과 희로애락을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그런 경기도 의원으로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교통과 주거에서 새 정부를 협력해서 여러분들께 더 나은 삶을 서울보다 더 나은 경기를 미래로 가는 경기를 선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 국민의힘의 김은혜 후보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